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해외 반응 궁금해반입니다. 4월 12일 오후 11시 일본 정부의 감염병 전부의 패널이자 홋카이도대 교수인 니시우라 히로시의 한탄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나는 단지 평범한 아저씨입니다만 한 개의 중요 포인트를 중얼거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감염 동태를 조사해 어드바이스할 수 있는 접촉자 추적 조사인 FETP는 일본의 보물입니다. 한국에서는 메르스 등의 경험으로부터 FETP가 100명 있어 군의관이 동원되어 검사를 실시하지만 일본은 10명 정도, 이 차이로 대책의 차이가 있어서 수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를 두고 많은 일본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FETP란 역학조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양성을 받은 인재가 일본에서는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감염연의 예산도 극적으로 삭감되어 양성하려고 해도 한국은 검사 건수도 세계 1위, 수습을 향해서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울 것이 많을 것 같네요. 코로나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감염증 대책이 충실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는 20년 이상 전에 해외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가장 감탄한 것은 항상 새롭다는 것,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긍정적이고 합리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봉쇄에서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군요.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는 한국 말고도 다수의 징병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있죠. 북유럽은 모두 스위스도, 오스트리아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징병제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중국,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에는 든든한 대책반이 계실 겁니다. 의견 공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네요. 국내에서도 정보의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일 일본의 클러스터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인 것은 알고 있었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대책은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본의 전통인 클러스터 대책에서도 한국의 10배 이상 강력한 체제였다고 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클러스터 대책에만 그치지 않고 검사량을 확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명뿐입니까? CDC를 창설해서 하던가 해야죠. 오히려 국립감염병연구소 예산이 삭감되었군요. 필연적이었나? 한국의 보건소도 피폐하죠. 최근 10년간에 어디나 인원 감축해버렸으니까요. 메르스 유행 당시에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사회의 분위기는 그다지 위기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제대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기 관리적인 의식이 있는 것은 아직 전시하의 나라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어. 우리 의료진 분들에게는 감사밖에 없어. 일본의 보물인 신명 소령의 여러분이 우선 무사히 극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할게요. 어제 NHK 스페셜 봤습니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니시우라 선생님 같은 분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남들과 같은 말밖에 할 수 없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주민으로서 자택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국과의 차이점은 결국 모든 것에 있어서 인력이군요. 일본은 인력 증강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로 적은 인원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일본의 운명은 선생님들과 보건소 사람들에 달려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재고야 해. 일본은 뒤떨어져 있어. 당신은 그냥 평범한 아저씨가 아닙니다. 확실히 현상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의료 붕괴가 일어났을 때에는 전문가위원회의 여러분도 꼭 그 전문성을 살려 현장에서 환자의 구제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NHK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스페셜을 했다는 느낌. 너무 늦었다고 느꼈지만 지난 일에 대해 아쉬워봤자 소용없지. 국가는 클러스터 대책 말고도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많이 도입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속도감 있는 움직임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전문가가 부족해. 한국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쪽도 아직은 신중한 상황이죠. 와, 일본의 전통 예능이네. 젊은 층 가난하게 살기, R&D 철저하게 경시하기. 소고기나 마스크도 좋지만 일본 정부는 필요한 곳에 돈을 내주세요. 버크도 의사회는 PCR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로 PPE 부족을 들었지만 PPE를 헛되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PCR 검사 방법도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의 오늘의 감염자 수는 32명으로 벌써 며칠 동안 50명 이하로 억제되고 있어요. 수습에 성공한 나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속도감이 뭘까 생각했는데 반쯤 답을 찾았습니다. 검사 인원이 부족한 일본은 자위대에 군의관을 동원하면 안 될까 계속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돕는 것도 자위대가 아닙니까? 아쉽지만 지금은 한국은 100명, 일본은 10명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은 의료 붕괴라든지 바보 취급하던 녀석들은 숨쉬는 건가? 집에서 나가지 말고 계속 입 다물고 있어.
한국에서는 메르스 등의 경험으로부터 FETP가 100명 넘는 군의관이 동원되어 검사를 실시, 일본은 10명, 조금. 이 차이만으로도 대책의 차이가 있어. 사실대로 말해. 한국인 100명보다 일본인 10명이 더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린 대단해를 말하고 싶었던 건가? 한국의 전문가를 일본에 부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이 무리라면 미국이라도. 정치가 힘이 너무 없어. 이처럼 일본의 주요 언론이 아무리 한국이 의료 붕괴한다는 주장해도 일반인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어떤 방식이 통했다고 하는 생각은 각각 다를지 몰라도 이제라도 한국에게 배워서 철저하게 방역하자는 게 그들의 주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를 대했던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일본인들의 꿈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궁금해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